94TV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6월 5과목 마지막 노동관계법규 풀어보도록 할 건데, 5과목은 우리 2차 실무 때는 제외되는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5과목에서는 최대한 눈으로 공부를 하면서 공부 시간을 줄인 뒤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사실 5과목은 설명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거의 뭐 암기를 하고 눈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통 직업상담사는 모두 고르라 그러면 정말 모두 고르면 정답이긴 한데 또 아닌 것들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정답 보면은 2번 기억, 니은, 디귿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제외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82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정답 먼저 봐야겠죠. 정답은 4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해야 된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머릿속에 바로 나오시죠. 자, 연 1회죠. 연 1회. 그래서 틀린 내용으로 뭐 연 2회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 맞는 내용, 5과목에서는 맞는 내용 보기를 꼭 보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83번. 근로기준 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자,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죠. 그냥 300만원 정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런 계약 위약 예정 금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계약조차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벌금이 뭐 나오고 자시고 말고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 맞는 내용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84번. 헌법상 노동 3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는 땡큐 문제죠. 정답 바로 볼게요. 정답은 2번. 3권은 단체 교섭권, 단결권, 단체 행동권이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85번.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바로 볼까요? 정답은 4번. 아, 역시 직업상담사 모두 고르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을 때는 다 포함시켜버리는 걸 찍으면은 맞을 확률이 조금은 더 있다라는 게 맞네요. 자, 요 세 가지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래도 86번 볼게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 규정은? 말 참 어렵겠네요. 그냥 똑같은 일 했는데 똑같은 돈 안 주면은 어떻게 벌칙이 되냐, 요거죠.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 2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더 알아갈게요. 만일에 동일한 가치의 노동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냐? 뭐 기술이 있을 거고요. 노력도 있고, 그리고 뭐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있고, 뭐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추가로 제가 또 말씀드릴 거면 아마 문제로 나올 텐데, 임금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임금 차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라는 내용까지 머릿속에 일단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보기가 자주 나와요. 뜬금포였네요. 자, 87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자,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땡땡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CEO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자 2번 3년입니다. 3년 안에 신청을 해야 돼요. 자, 88번. 근로기준 법령상 휴게,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니까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은 4번. 사용자는 8시간 이내 휴일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전부 다죠? 전부 다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너무 이거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이유는 뭐죠? 8시간 이내는 자, 100분의 50, 절반만 준다.
그리고 야간 근로, 그래서 추가로 아셔야 될 거. 야간 근로라고 하는 기준은 밤 10시부터 낮 6시죠. 요 사이가 야간 근로라고 해당이 된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 뭐 또 추가로 맞는 내용을 꼭 보셔야 되고, 여기서 사용자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플러스로, 경우에는 1시간이 아니죠. 절반이죠. 30분 이상 휴식을 하게 해줘야 된다. 자, 언제 가장 중요한 근로시간 도중에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근로시간 후에 휴가를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로시간 후면 당연히 퇴직하지. 퇴근을 해야지. 그죠? 89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정답은 재산이에요. 자, 재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근로자가 쓰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불필요한 정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재산이 해당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90번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위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자, 보통은 이 위원들은 누구로 고용되냐면은 제1차관이나 이제 뭐 추가 이제 차관이죠, 사실. 차관급들이 이제 위원으로 선정이 되는데, 여기서 정답을 보면은 문화부는 자, 위원으로 명시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또 어떤 분들이 있냐? 기획재정부는 되죠. 교육부 차관도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도 되고요. 추가로 또 어떤 분들이 있냐?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도 되고요. 여성가족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다 했나? 네, 다 했네요. 자, 이렇게 여섯 분은 고용정책심의위원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거는 근데 안 돼 있는 사람을 외우는 게 더 편하겠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되셔요. 자, 91번 보겠습니다. 자, 고용보험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니까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은 4번. 일용 근로자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자, 근데 요 내용이 사실은 맞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게 틀렸다라고 돼 있죠. 왜냐? 고용보험법령상에서는 일용 근로자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 일용 근로자는 근로자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요 내용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용 근로자는 뭐냐? 1개월 미만으로 일한 자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자, 물론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요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고용보험법령상에서는 일용 근로자를 1개월 미만 일한 자를 일용 근로자라고 하는구나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맞는 내용 중요하게 꼭 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읽기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92번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먼저 볼게요. 2번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내용이 틀린 이유 눈치가 가시나요? 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지 않고요. 보통 어떤 데 적용을 하냐?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에 채용 절차의 공정화를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맞는 내용인데 추가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채용 심사비라는 게 있어요. 채용 심사비. 자, 채용 심사비는 구인자가 뭐 회사겠죠. 사람을 구하는 거니까.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요 내용이 보기에 간혹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수한 경우에는 뭐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비를 달라고 해도 돼 라는 경우는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여기 3번에 있죠. 그리고 3번 보기가 자주 나오는 보기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문제 중에 이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사항들이 있었죠. 자, 어떤 것들이 있냐? 개인정보라서 요거는 요구를 해서 안 된다. 요거 알려달라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아까 재산이 하나 있었죠. 자, 먼저 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업이래. 직업은 당연히 없겠죠. 자, 뭐 용모나 뭐 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 없다는 거죠. 체중, 뭐 이런 것도 있고, 출신지나 뭐 아까 재산했고, 그리고 또 혼인 여부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이 마찬가지로 가족에 해당합니다. 가족의 뭐 학력이나 재산 이런 거를 당연히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요거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사항이다 라고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몇 번 문제였죠? 자, 여기 있네요. 근로자 명부의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 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사항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9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틀린 것은, 자, 구직급여 받아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금방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건설 일용 근로자로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7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을 것. 자, 요게 틀린 내용이라는 거. 자, 요거는 7일이 아니라 14일이죠. 14일로 수정해서 요 내용들 한번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4번 볼게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기준 고용률은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정답 한번 바로 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정도는 고용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추가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 어떤 기준들이 있냐면은 제조업에서는 100분의 2, 2%죠. 100분의 2를 고용을 해야 되고요. 또 운수나 부동산, 자, 이거는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있죠. 또 임대업에서는 100분의 6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제2 나머지죠. 나머지는 100분의 3, 100분의 3은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머릿속에 같이 꼭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95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정답 바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집체 훈련인데, 일단은 훈련 구분과 훈련 방법, 목적 뭐 이런 것 따라서 나뉩니다. 일단 훈련 구분이죠. 훈련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양성훈련이 있고요. 양성훈련 그리고 향상훈련이 있고 전직 훈련이 있다. 이거는 훈련을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제 훈련 방법이 있죠. 훈련 방법, 훈련 목적이자 방법, 뭐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집체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원격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혼합 훈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개의 구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오고 있으니 이것도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6번 볼게요. 직업안전법령상 직업 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 먼저 바로 볼까요? 정답은 4번. 국외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아, 맞아. 국외 직업소개 사업은 무조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어 라고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시사한 문제인데 허가죠.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죠. 등록만 하면 됩니다. 정확히 신고와 등록이 사실은 뭐 비슷비슷한 느낌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치사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까지 살펴보는 거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97번 보겠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괄호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이죠.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죠.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냥 뭐 단순 암기 문제였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보겠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은 4번.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죠. 3년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맞는 내용들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꼭 넘어가셔야겠죠. 자, 99번.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에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매부상. 근데 요거를 어렴풋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가족이 무슨 일이 있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정확히 자매, 형제는 직계 존속이 아니에요. 직계 존속이어야 하는데 자매나 형제는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연장 신청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첫 번째는 천재지변이 있으면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이죠. 질병이나 부상이 있었을 때는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직계 존속인데 누구의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혹은 직계 비속 뭐 똑같은 내용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 비속의 질병이나 뭐 부상이 있었을 때가 되는 거죠. 보통 근데 직계 존속 비속 하면은 뭐 고모까지 해당이 되나 잘 모르겠는데 고모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잠시만요. 자, 그새 확인을 하고 왔는데, 자, 고모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직계 존속은 정확히 부모, 나, 그리고 뭐 내 자식이라고 하면 또 내 손자도 나중에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약간 상하의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직계 비속은 좀 찾아보니까 뭐 양자, 양어머님 뭐 이런 느낌이 직계 비속이라고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매나 형제는 직계 존속도 비속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연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연장 사유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하러 갔으면은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구속됐거나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뭐 집행받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00번. 힘드네요. 자, 직업안전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숫자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 유효 기간은 아까 몇 년이라고 했었죠? 자, 3년입니다.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연장 허가 유효기간은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라는 거, 이것도 숫자 몇 개 나오는 거 없으니까 이것만 아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2020년 6월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제 2019년도 모의고사 한번 또 해설 준비를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